오늘 설월이라따의 주인공, 마을을 50년 넘게 지켜온 정겨운 시골 방앗간의 주인이고요. 좋은 재료로 만든 떡으로 기쁨을 함께 나누는 떡집 사장님이기도 하죠. 나눔이죠. 떡은 어떻게 보면 행복의 메시지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또 배추밭에 가면 배추 농사를 풍년으로 이끈 농사꾼. 이제는 굴구이를 파는 식당까지 열어서 그 손맛을 널리 알리고 있다는데요. 많이 드려? 있는 그대로의 재료 가지고 최대한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그 맛을 찾아서 내가 하겠다. 동해 반쪽 서해 반쪽 56년 전통 방앗간의 변화를 위해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그녀. 이리 오세요. 와. 방앗간 억순이 조은희 대표를 만나봅니다. 부지깽이도 덤빌 정도로 바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온 농촌의 풍경은 한가롭기 그지없는데요. 이곳은 사정이 다릅니다. 가을 거지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더욱 바쁘게 돌아가는 방앗간. 깨지름자고 고춧가루 버섯도 아들 딸내들 주고 내고 고소한 냄새가 여기까지 풍길 것만 같은 익숙하고 정겨운 방앗간 풍경인데요. 부지런히 돌아가는 방앗간 속에서도 더욱 부지런히 움직이는 한 사람. 시어머니에 이어 이 방앗간을 25년째 지키고 있는 조은희 씨입니다. 이런 건 맡겨놓고 가야 돼. 시간이 너무 걸려. 좋은 거 다 들어가네. 1년 내에 부지런히 농사지은 결실이 다시 태어나는 곳. 덕분에 이 참새 녀석들까지 겨울에도 걱정이 없겠네요. 손님들을 모시고 오는 초특급 서비스도 있습니다. 차 안에는 고추 포대가 한가득. 자기 거 자기가 퍼. 아 있어 여기 휘둘려. 안 나오네. 아 나와. 산 너머 벌갓 동네에서 모시고 왔습니다. 버스가 잘 안 실어줘요. 씨도 떨어지고 막 부피가 크니까 그 시내 버스가 다니기는 해도 안 실어준다니까요, 잘.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약속해가지고 온 동네 사람 다 못 와서 전화하면 콜을 하면은 내가 가는 겁니다. 아무래도 김장철을 앞두고 오늘 방앗간의 주인공은 잘 말린 고추인가 봅니다. 농사 지어가지고 가져오는 거잖아요, 다. 자식들 위해서는 몸을 안 아낍니다, 할머니들. 막 이래갖고도 막 농사 짓고 그러세요. 하면은 이렇게 좋지가 않고 이 맛이 안 나죠. 이게 냄새도 다르고. 정성으로 농사 짓고 햇볕에 잘 말린 고추는 고춧가루가 되어서 1년 내에 자식들 식탁을 책임지겠죠. 그 기다림과 정성의 마음이 56년의 전통을 이어온 방앗간에는 담겨 있습니다. 요 동네 분들이 한 30분 정도 되세요, 아주머니들이, 할머니들이. 근데 지금 저번에 4분 정도 오시고 이제 요번에 8분 오셨는데 나머지는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애 안 오시면 제가 물어봐요. 왜 안 보이네? 그러면 아팠거나 요양원에 가셨거나 아니면 돌아가셨거나. 다들 이제 나이 드시고 오래되시니까 다들 건강이 안 좋으셔서 농사도 많이 못 지으시고 혼자 먹으려고 얼마나 하겠어요. 한 그릇이면 먹어요, 노인들은.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다 농사 짓고. 다리 수술했는가? 다리 수술해? 수술 2개를 해갖고 나가 내 못 나갔고 오늘 기다리가 잠깐 시간 주는데 왔다. 그 누구도 세월을 비껴갈 수는 없는 법. 그래서 때로는 참 야속하기도 하지만 방앗간에서 보낸 25년의 세월 덕분에 20살이 조금 넘은 새색 씨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만 깨져도 돼. 왜냐면 너무 크니까 안 돼. 내가 이거 20년 넘게 해놓으니까 알지. 딱 보면 묵 써 먹을 거요. 맛있겠다. 근데 써, 이 도토리 묵은 어떻게 하면 안 써요? 사람들을 하고 어우러져 사는 게요. 정말 서울에서는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매일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웃으면서 서로 고민 들어주고 그러잖아요. 정말 이 시골에 와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 도시에서 그냥 이웃하고 어우러져 봐야 별로 뭐 저기 하는 일도 없고. 근데 우리는 매일 이런 공기 마시며 좋은 사람들과 농작물에 대한 대화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이야기하고 이런 게 참 축복 같은 삶이에요, 우리는. 세월이 늘 속절없이 흐르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수로 귀농해서 태어난 아들 영탁 씨는 어느덧 장성한 청년이 됐습니다. 약한 온도로 해야 되고 옥수수 같은 거는 이제 좀 높은 온도로 해야 되는데 쌀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은 무리가 가버려. 채가. 그리고 이렇게 굵은 거 넣으면 안 돼. 다 깨갖고 넣어야 되고 그래야 채가 오래 가는 거야. 이런 종류는 다 200으로 하고 옥수수나 깨는 300으로 하고 그래갖고 요거 조절을 잘 해놔. 방앗간은 어려워가지고. 저도 지금도 배우고 있는데 어려워요. 아직도 이게 배워도 이게 곡식마다 이제 익히는 정도가 다 달라가지고 어려워요. 한다는 거 자체가 저한테는 든든한 거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거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다행이죠. 이 기계를 다 어떡할 거예요. 어쨌거나 물려받고 한다는 것이 저한테는 힘이 되는 거죠. 시어머니에게 일을 배우고 방앗간을 물려받은 은희 씨처럼 엄마 곁을 든든하게 딱 지키는 영탁 씨. 덕분에 이 방앗간은 세대를 이어 56년 그 이상의 역사를 만들어 가겠죠. 시원한 바다가 펼쳐지는 곳에 은희 씨네 배추밭이 있습니다. 색깔을 잃은 무채색의 겨울이라 그런지 푸른색이 유난히 반가운데요. 2년 전부터는 배추 농사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포기가 좀 덜 찼습니다. 더 차야지 돼. 방앗간만으로 꾸려가기에는 퍽퍽한 시골살이. 은희 씨는 늘 무언가 도전합니다. 올해 이제 한 15,000포기 정도 심어봤어요. 왜냐면 계속 단계 해서 김치도 해보고 절임도 해보고 또 판매도 해보고 그러려고. 방앗간을 운영하면서도 틈틈이 여러 작물을 농사지었던 그동안의 솜씨가 어디 허투루 가지는 않나 봅니다. 2번째 배추 농사인데도 아주 잘 됐습니다. 엄청 찼어. 달아요. 그냥 먹어도 달아요. 약을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가을에는 벌레가 별로 없을 때라 그렇게 약을 안 해도 초기에만 잘 잡아주면 벌레 안 먹고 잘 자라요. 근데 배추는 그래서 가을에 김장을 많이 하죠. 여름 배추는 맛이 없습니다. 물을 많이 먹고 햇빛도 그러기 때문에
금방 물배추라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맛이 없어요. 근데 가을 배추는 참 맛있죠. 사실 보통 사람은 떡방앗간의 바쁜 일상만으로 지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좋은 떡을 만들고 싶었던 욕심은 은희 씨를 베테랑 농부로 만들었죠. 배우긴요. 그냥 옆에 사람들 하는 거 이제 막 거의 반은 망쳐가면서 겉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대충 그냥 맞춰서 하다가 이제 때도 알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알게 되고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 들어가 보면 사실은 아들이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이제 시작했는데 걔는 공부를 하니까. 실패의 경험으로 익힌 농사. 알찬 배추를 싣고 출발합니다. When it's time to wake up, but you sleep in a bad omen to the day. 평소 같으면 여러 곡식을 빻고 떡을 만들었을 떡방앗간을 오늘은 배추가 차지했습니다. 아들이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면서 선택한 배추. 엄마의 경험과 아들의 공부가 합쳐져서인지 배추 농사가 잘 됐습니다. 단골들이 있어가지고 싱싱하고 다른 데 거보다 이제 맛있다고 배추가. 그래서 해남 배추 쓰시던 분들이 이렇게 주문을 많이 하세요. 정성으로 농사 짓고 씻고 절이는 이 손길 덕분에 누군가는 조금 편하게 맛있는 김치를 만들 수 있겠죠. 행복하죠. 재밌고. 일을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렇게. 뭐 농사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참 좋아요. 농사 지은 게 잘 되었을 때 이렇게 제가 제품이 이제 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포기 안 차거나 벌레 먹거나 막 썩었거나 그랬으면 다 엎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단돈 얼마라도 이제 원가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행복하죠. 25년 떡방앗간 사장님이자 행복한 농사꾼으로 부지런히 보낸 오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동이 트기 전 은희 씨는 누구보다 부지런히 아침을 준비합니다. 밤잠을 설치며 살아온 지난 날을 흘려보내듯 물에 불린 쌀과 콩을 돌보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가래떡하고 쑥인절미하고 호박시루떡하고 3가지 할 거예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겹도록 반복해온 일상이지만 그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음식을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 사람들한테 좋은 떡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항상 그게 제 숙제죠. 맛있고 좋은 떡. 그래서 늘 생각하고 새로운 떡도 해보고 막 그러는데 좋은 쌀을 씻고 불리고 몇 번을 빻다 보면 뽀얗고 고운 쌀가루가 나옵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좋은 쌀 쓰고요. 잘 불려서 여러 번 빻아서 오랫동안 쪄서 빼면 됩니다. 그 맛이 다르다고들 하는데 저는 좋은 쌀 쓴 거밖에 없어요. 본연의 맛을 잃지 않으면서도 좋은 맛을 내기 위해 중요한 것은 역시 좋은 재료. 그래서 쌀 농사부터 직접 짓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쌀로 했을 때 예쁘게 나오지 안 좋은 쌀은 막 이상해요. 근데 이렇게 찰지고 좋은 느낌이 아니죠. 쌀이 딱 탱탱해 보이잖아요, 막 떡이. 이게 떡이란 게 좋은 날 먹는 좋은 음식이잖아요. 나눠 먹는 음식.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행복하고 기쁜 일은 다 떡을 해서 먹었잖아요. 옛날부터. 그래서 뭐 이 떡 먹은 사람들이
뭐 건강하고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하죠.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여도 정성스러운 마음까지 담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쑥나물이에요, 쑥나물. 보통 다른 데는 빻아서 많이 쓰잖아요, 가루로. 근데 우리는 이제 요게 떡에 바로 들어가죠. 대표적인 떡인 쑥인절미. 좋은 쌀에 쑥을 넣고 섞으면 하얗던 떡이 먹음직스럽고 건강한 초록빛깔로 동글동글 완성됩니다. 쑥 인절미를 해서 팥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떡은 정성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정성스럽게 했을 때 맛있지. 그냥 대충대충 해버리면 아예 뭐 떡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나란히 놓인 작은 떡 하나하나에 은희 씨의 마음처럼 고운 정성이 물들어 있습니다. 이걸 일일이 호박을 손질해서 채친 거거든요. 옛날 호박, 늙은 호박을. 정성 안 들이면은 이거는 진짜 맛이 안 나요. 그럼 예를 들어 이게 실패했다. 그러면 죽는 거죠, 나는 이제 오늘. 물론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런 실패를 수도 없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 실패가 헛수고만은 아니겠죠. 덕분에 지금은 이렇게 척척 맛있는 떡을 만들어내는 전문가가 되었으니까요. 내가 작품을 만든다, 그렇게. 나름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지 성취감도 있고 계속 이걸 또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도 되고. 노랗게 익은 호박과 흰 떡의 조화를 보니 작품을 만든다는 은희 씨의 마음이 이해가 될 것도 같습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 더구나 떡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소중한 일입니다. 아침부터 부지런히 만든 떡을 이제는 손님 손에 배달할 시간. 그야말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홍길동이 따로 없는데요. 몸을 움직이면 그만큼의 대가가 따라오는 것이 시골 생활입니다. 사시사철 채소며 뭐며 다 잘 되고요. 여수는 따뜻하니까. 그다음에 수산물이 엄청 많이 나오니까 그 맛있는 걸 다 잘 먹을 수 있고, 따뜻하고 농사도 뭐 종류별로 다 잘 돼요. 여기 여수가. 여수로 내려온 지 어느덧 20년이 훌쩍 넘었고 그 사이 멀리서도 찾아주는 단골들도 많이 생겼죠. 한 번 빼긴 뺐는데 김이 열어놨다고 모르고. 고생했네. 고생했네. 시간 가끔가. 네. 그래 아주 바쁜디. 네. 얼른 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암담했던 서울 생활. 여수로 온 건 참 잘한 일이었습니다. 힘들었죠. 왜냐면 제가 아이들이 있으니까 직장 생활을 못 하잖아요. 애를 키워야 되니까. 그럼 이제 애기 아빠가 그때 당시에 월급 받아서 생활을 해보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은 딱 얼마 남냐면 10만 원 남아요. 10만 원. 그러면 10만 원 가지고 다시 쪼개서 그걸 매일 장을 봐가지고 먹을 게 이제 사서 먹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참 풍족하지 못했었죠. 내려와서는 일단 먹을 게 풍부하니까 걱정 없잖아요, 시골은. 그게 이제 제일, 이제 그래도 안정권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도 바쁜 매일인데 은희 씨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방앗간에 웬 굴인가 싶은데요. 몸을 그냥 놀리지 않는 부지런한 천성이 일을 벌인 겁니다. 방앗간하고 농사가 조금 안 될 때라서 제가 굴을 해서 팔아요.
이게 손님 끌기 작전이에요. 저는 나름 이렇게 안 하면 손님이 안 움직이고 안 와요. 그 요즘에 제일 대세가 굴이잖아요. 엄청 잘 먹잖아요, 사람들이 겨울에. 이럴 때 좀 쉬어가도 좋으련만 제철 음식인 굴을 팔자 아이디어를 떠올린 겁니다. 원래는 떡 카페였던 곳. 오늘은 푸짐한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제철을 맞은 오동통한 굴을 호로록 먹다 보면 겨울 추위가 달아날 것만 같은데요. 게다가 맛있기로 유명한 떡을 만드는 은희 씨의 솜씨가 어디 갈 리가 없으니 손님들의 손과 입이 바빠집니다. 설정 굴이 이 사장님이 은희 솜씨가 대단해요. 그리고 그 조미료도 안 쓰고 우리 입에 딱 맞는 음식을 해줘서 멀리서 옵니다. 오늘 떡 먹자고 오자 그랬는데 오니까 또 굴을 먹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떡국도 줄 거요. 암요, 이 집의 가래떡이 그렇게 맛있다는데 떡국을 빼놓으면 섭섭하죠. 좋은 쌀로 만든 떡에 사장님의 음식 솜씨까지 더해진 맛있는 떡국 한 그릇. 거기에다 오동통한 굴까지 올려서 먹으니 속까지 뜨끈뜨끈 든든해지는 기분입니다. 방앗간이 바로 방앗간에서 찧어서 나온 거라고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요. 게다가 숨은 복병, 의외의 주인공은 금방 버무려서 내놓는 겉절이입니다. 어제 밭에서 온 배추예요. 이리 오세요. 와. 버무릴 때 먹는 김치는 꿀맛. 제작진도 한 입 챙기는 은희 씨인데요. 이 손님은 어째 이 겉절이 맛에 푹 빠져서 단골 손님이 됐다고 합니다. 저기다 장사라고 저기 하려면 조금만 그래도 좀 아끼고 그래야 되는데 아끼는 게 없어요. 자기가 가진 거 있으면 다 남겨버리고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돈을 벌려고 막 하지 말고 그냥 내 일에 충실하다 보면 어느 날 그게 이제 대가가 되어서 돌아오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편히 사는 게 좋더라고요. 은희 씨의 진심이 손님들에게도 통했습니다. 꽃잎차 특별히 2개 드릴게요. 2개 10,000원입니다. 이거는 많이 드셔도 괜찮아요. 내년까지 드셔도 돼요. 2개 10,000원. 1년에 한 몇 번씩 오시면 이게 맨날 바뀌어요. 네. 또 오세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식이란 게 정말 좋은 재료 또 정확한 레시피대로 이거 했을 때 그 맛이 나는 건데요. 아까 온 손님도 꿀을 먹으러 온 게 아니고 세상에 김치를 5접시 먹고 갔어요. 왜 이렇게 김치가 맛있냐? 아니 어제 밭에서 왔네 배추가. 당연히 맛있지. 우리 농사 지은 고추에 내가 담은 젓갈에 정말 그 있는 그대로의 그 진실된 그 재료 가지고 음식을 하는데 어찌 맛이 없겠냐고요. 그러면 좀 짜고 싱겁고 이렇게는 있을 수 있지만 맛이란 거는 있는 그대로의 재료 가지고 최대한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그 맛을 찾아서 내가 하겠다. 제가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내 베이스에 깔고 있는 철학이에요. 점심시간이 다 지난 늦은 오후. 은희 씨는 아직도 주방입니다. 시어머니가 오시기로 해서 떡국 식사를 안 하셨대요. 그래서 떡국 끓여드리려고. 점심을 못 먹기는 은희 씨도 마찬가지. 그래도 최근 식당을 연 덕분에 떡국 한 그릇쯤은 뚝딱 완성입니다.
왜 여지껏 식사도 안 하시고? 이따가 따지. 밥 먹고. 사람들이 그냥 대충 한 것 같아도 56년 전통의 방앗간이 바로 시어머니에서부터 이어졌습니다. 힘들게 일궈놓은 방앗간을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이제야 시어머니는 한시름 돋는데요. 돈이 없어갖고 개성치는 못한 거지. 이제 초대 사장님 이제 나 이때 이제 3대 야가 설 들어오면 밀가루 들어오면 앞치마 입고 큰미는 정질 들어가면 미너리는 꼭 떡방앗간을 들어와 해갖고 이제 누구 하려냐 하니까는 큰 미너리는 자세히 영도 못 온다고 그러지만 이제 작은 미너리가 나가 해볼라요 그래갖고 물려준 거예요. 이제 오로지 자식만 생각하시는 어머님이세요. 본인은 뭐 건강 생각도 안 하시고 오로지 자식 걱정. 이제 손주들 크니까 이제 손주 걱정. 부모의 삶이란 게 그렇죠. 어쩌면 은희 씨가 이렇게 억척스럽게 일하는 것도 시어머니에게서부터 이어져 온 내리사랑 때문. 더 돌아가 버렸어 옛날보다. 요새 더 돌아가 버려요. 예, 더 돌아가 버렸고. 요놈까지 다 돌아가 버려. 여기 아플 건데 엄청이. 아파. 물잔 돈 어떻게? 살 길이 막막하고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귀농귀촌을 해야죠. 얼마나 땅이 넓고 빈 땅이 많아요. 요즘에 묵어져 있는 논밭이 엄청 많잖아요. 그 땅만 내가 조금 노력해서 일궈서 먹고 그걸 가지고 토대로 해서 발전적으로 또 요즘에는 정부에서도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 정책이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낙담하지 말고 다시 열심히 일궈서 수확을 해서 뭐 그렇게 살아가면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면 되죠. 뭐 달리 있습니까? 뭐 돈 많은 사람도 새끼, 돈 없는 사람도 새끼. 먹고 사는 건 똑같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뭐 돈이 있고 없고 뭐 중요하지도 않고 잘나고 못나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두 딸의 손을 잡고 귀농한 여수에서 아들 영탁 씨가 태어났습니다. 덕분에 어릴 때부터 농사와 가깝게 자랐는데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친구들도 이제 만나고 싶고 뭐 놀고 싶고 그러는데 때마다 이제 농작물을 생각을 하면은 제가 신경을 안 쓰면은 농작물이 이제 막 병이 오고 막 그러니까 쉬고 싶어도 이제 못 쉬는 날도 있고 그럴 때가 많았어요. 아직은 좀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못 해본 것도 많고 못 지어본 농사도 많으니까 아직은 더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가에 내놓은 아이라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 걸까요? 이제 막 농사를 시작한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걱정되는 엄마의 마음. 고생했다마는 이래 갖고는 상품값 못 받겠다. 돈을 더 받으려면은 열심히 잘 키워야 되는데. 아니 사진 찍어가지고 한번 물어봐봐. 가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 저러면 안 돼. 한 마지기가 빠져버려. 또 한 마지기가 뭐야? 두 마지기도 더 빠지겠구만. 이게 이런 풀은 진짜 매줘야 돼. 이거는 나중에 어떤 상황이 와보냐면은 여기가 뭐 이래 불어. 이 풀이. 그러니까 비료 주지 영양분 들어가지 근께로 이게 풀이 엄청 커본다.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를 안 받게끔 잘 해줘야 된다는 거야. 예, 지심도 그렇고. 그랬을 때 이게 제대로 큰다 이거야. 아무리 약 주고 막 해도 그 스트레스를 받아보면은 알이 안 든다는 거지. 지는 열심히 하는데 아직 초보잖아요. 농사는 수없이 많이 경험을 해도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이러는 게 농사예요. 저도 많이 배울 게 많은데요. 뭐.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농사에 뛰어든 아들은 배추 농사를 제법 성공적으로 짓고 이제는 양파 농사에 도전했는데요.
걱정되는 마음에 잔소리도 하지만 사실은 든든하면서도 기특하기만 한 아들입니다. 저녁으로 놀고 낮에 자고 이런 애였어요. 그냥 친구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날 새기로 놀고 와요. 그러고 안 일어나. 뭐 좀 해달라 그래도 들어놓고 자고. 그런데 여름 지나고부터 어김없이 6시면 일어나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6시면. 주변에 할머니랑 막 이웃집 아저씨랑 오면 애한테 막 놀란 거예요. 뭐 이제 22살 먹은 애가 너무 열심히 막 하니까 막 예뻐서 그냥 도와주고 싶고 막 그렇대요. 그래서 참 나도 자랑스럽고 대단하다. 너도 그래, 농사는 그래야 된다. 내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지만 거기에서 하루만 빠져도 안 되는 게 농사거든요. 그래서 네가 기본부터 탄탄히 해가서 잘해라. 내가 이제 그러죠. 농촌의 겨울은 농한기라고 하지만 영탁 씨에게는 아직도 한창 때. 늘 부지런하게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온 엄마의 피가 그에게도 흐르는 까닭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뭐 이제 어머님이 맨날 이제 자주 농사 짓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봐왔으니까 지금은 저희 어머님한테 농사일을 뭐 이거를 도와달라 이런 말 저는 절대 안 해요. 힘들었던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제가 더 하려고 그러고 절대 어머님한테 이제 농사일 손을 빌리진 않아요. 저희가 이제 2남 2여다 보니까 자식이 4명이다 보니까 없는 살림에 먹여 살리려고 진짜 하루도 안 쉬고 그냥 매일 그냥 일하신 것 같아요. 이제는 일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돈 많이 안 벌어도 되니까 그냥 딱 그냥 이제 쉬면서 그냥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공간이 그 직거래 장터를 만들고 싶은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농산물이 여기서 막 북적북적하고 사람들이 이리 와서 직접 사가고 그러면서 우리 떡방앗간도 홍보되면서 우리 떡도 많이 팔고 이런 게 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그 노래하는 사람들도 초청도 하고 그다음에 떡 매치기 그런 아이들 불러서 연날리기 뭐 이런 행사도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코로나가 와버리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올 가을에 연날리기 하기로 했었어요. 저기에서 연 띄우기. 그렇게 해도 뭐 상황이 안 되니까 뭐 또 기다려야죠. 기다리면 또 좋은 날이 오겠죠. 인생의 재미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방앗간에 떡집에 농사에 식당까지 너무 많은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은희 씨를 보고 어떤 이들은 억척스럽다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땀 흘려 일하는 기쁨을 은희 씨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농사짓고 만든 음식을 통해 사람들과 나누며 사는 행복을 알아버린 지금 더 큰 꿈을 꾸고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인생의 재미라는데요. 오늘도 정정거리며 부지런히 삶을 일궈나가는 조은희 씨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전후 아마 이때쯤 100세 시대라는 얘기가 막 돌았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100살까지 사는 건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건강하게 활동하면서 일하면서 어떤 그런 삶을 영위해야 그게 삶이지. 제 첫 작품이 나왔습니다. 누가 어때?